친구들 오늘은 어떤 하루 보냈어요? 저는 오늘 어디 외출하려고 하다가 그냥 좀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외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안 나더라고요. 아침부터 좀 예민해지다 보니까. 근데 뭔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한데 어쩌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하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그런 표정들을 다 보고 대화를 나누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전반적인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면 아니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흘러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고민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누구를 탓하거나 욕을 먹게 하겠다 이런 출발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엄마 같은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진짜 사심 없이 하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뭐 뜬금없는 그런 제재 문자라던가 거나 무슨 북한 찌라시 방송 막 이런 거 생뚱맞게 그런 것들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를 현혹시키거나 이렇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공정성, 객관성을 가진 그런 자료에 의해서 보도 자료를 정확하게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요. 진짜 지금 현실 앞에 놓여진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고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기에 희망적인 나라인가? 그렇게 정책적으로 어떤 복지 정책들이 잘 시행이 돼서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그런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 만족도가 높을 때 정말로 내가 살아보니까 살만한 세상이야 그런 마음을 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낳아라 결혼을 해라 결혼을 장려한다 이런 피상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어린 친구들도 나는 이미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길이 보이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아 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만나서 사랑을 하라고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보니까 그런 할머니 때, 부모님 때부터 이렇게 거슬러 내려와서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사랑을 주고 키우기에는 너무나 그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부모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기반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부모로부터도 그런 진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마음이 아프고 다쳤었어요. 그리고 진짜 심장 대 심장, 마음 대 마음으로 나누는 사랑들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런 어떤 서적을 통해서도 읽었는데요. 그 보육원에서 자라거나 그런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몸으로 빨리 친해질 확률이 더 높대요.
왜냐하면 정말로 부모랑 엄마 아빠의 그런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몸으로 친해지는 거를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가졌을 때 도처에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예쁜 모습들을 이용하려는 어른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무도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잘못된 어른들의 손길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고 갔지만 결국은 정말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몸으로 만나면 어느 순간에 그런 몸으로 나누는 사랑들이 식으면 그냥 다른 대상을 찾아가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 버려졌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아서 가는데 그 사랑도 또 온전하게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을 못할 경우에는 또 아프고 그렇게 계속 상처를 거듭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가슴으로 품어서 안아주고 우리의 체온과 체온을 나누고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피상적인 뭐 용돈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수단에 의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진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들을 온전하게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엄마 안에 있으면 안전해. 우리 아빠 안에 있으면 안전해. 라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진짜 부모인 거예요. 내 아이가 아파하구나. 내 아이가 힘들어하구나. 그럴 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를 목숨 바쳐 지켜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워야 아이가 나는 뭐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뭐 부모님으로부터 온 마음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아이가 정말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되고 그렇게 자기가 이미 어렸을 때 일차적인 그런 사회적인 그런 교감이 사회적 관계가 부모님인데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그런 신뢰성 있는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이 아주 많고 또 그런 공감 능력이 높은 그런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풍부한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이 놓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뭐 진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지식적인 부분과 인성적인 부분이 같이 가지 못하니까 지식은 여기 있고 인성은 바닥에 있고 이러는 경우가 많으니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데 나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의 감정을 상대방한테 투사하고 내 기분이 좋지 않다고 상대방의 그런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헤아려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배려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쁘면 원성을 높이고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기분이 나쁘니까 이렇게 해도 되라고 마음대로 하고 그거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다듬어지지 않아서 내 감정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망치고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은 너무나 무식한 태도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그런 태도들을 바로잡고 내가 이렇게 타고났는데 어쩌라고 이건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개선해야 될 사항인 거예요. 내가 나의 업보 때문에 어떤 어변들로부터 또는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런 부분은 배우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예민하고 날카롭게 성장을 해버렸지만 나도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이런 마음들을 나 스스로 지키고 또 지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앙칼진 모습과 예민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도 나도 둥그러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다듬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약간 타고난 태생이 많이 예민해요. 왜냐하면
이제 감각적으로도 빨리 느끼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네가 밖에 나가면 예의 없게 하면 엄마 아빠 욕 먹는다라고만, 그래서 나가서도 예의 있게 지내야 된다라고만, 그런 당위적인 목표만 가르쳐 줬지, 내가 막상 진짜 그런 무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좌충우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많은 것들을 느끼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예의 있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예의 없는 행동이 돼서 우리 엄마 아빠를 욕먹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를 자꾸 죽이면서 모두 참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병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배웠어요. 스스로 배우고 또 다른 강연이나 책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나 자신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누가 무례하게 내 영역을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이 선 넘지 마세요. 당신 너무 무례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너무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건강한 거다. 그리고 그 사람도 더 이상 나의 영역을 넘지 않으니까 서로 지킬 거리를 지키면서 이게 훨씬 더 멀리 갈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누가 부당하게 하면 하루 전날 다 종이에 적어가지고 딱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고 가서 딱 면담하자고 해서 얘기하고, 존중해 주시라. 아무리 그런 상사여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직장 내 일적인 관계에서는 상사지만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는 하등에 그렇게 무시를 받고 그렇게 모독을 당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웠지, 어디 나가서 홀대받아라, 너 가서 뭐 누구 가서 호구되면서 호구 인생 살아라, 이렇게 키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직장에서 상사지, 나가면 어차피 상사랑 그런 관계도 끊어지는 거고, 또 마음으로 정말로 믿고 따를 수가 있어야 저는 그게 진짜 어른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직장에서도 막 소리 지르거나 욕하거나 막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모멸감을 느끼게 그렇게 하거나,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른으로서 상급자로서 저런 태도를 취하는가, 이 부분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나라면 그냥 한쪽 방으로 조용히 데리고 가서 이런 부분은 이게 잘못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속 조용조용히 타이르거나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느낄만 하면 정말로 사람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누구도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나의 어떤 감정이 해결이 안 돼서 뭐 내가 좋아한다고, 되게 유치원생 같은 마음이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상대방한테 되게 무례하게 많이 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점이 부럽다고 질투가 난다고 해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다 돌려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그런 것도 너무 웃겼어요. 뭐하러 그렇게 말해요. 정말로 그러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넌 이런 게 너무 잘하는구나. 근데 나는 이런 게 좀 나한테는 없는 면인 것 같아서 좀 속상하고 질투도 났다?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어? 그럼 상대방이 얘기할 걸요. 근데 너는 나보다 이런 거 더 잘하잖아. 너는 나보다 다른 방면에서 훨씬 잘하는데 내가 뭐가 부러워? 난 너의 그런 잘하는 점이 부럽더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말로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너무 예쁜 사람들 부럽더라고요. 어쩜 저렇게 예쁘게 생겼을까? 어쩜 저렇게 피부가 좋을까? 어쩜 저렇게 눈빛이 반짝반짝거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진짜 품격 있다, 우아하다, 막 이런 생각 들면 그런 사람들 닮고 싶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내가 하는 말이나 이런 게 다 나의 인격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화가 나거나 그런 부분은 뭐 제가 어떤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제 인권에 대한 부분이나 뭐 성적인 그런 수치감이 들 정도로 그런 뭐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이런 때는 모멸감이 들잖아요. 당연히 뭐 성교육 다 받는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그거 성추행이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다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잘못됐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진짜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관심이 있으면 나는 이러이런 매력이 있어요. 이런 매력을 가진 사람인데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라고 그렇게 다가가는 거죠. 나의 매력을 어필하면서 다가가야지. 뭐 상대방을 그렇게 낮추거나 그렇게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진짜 어린애처럼 뭐 그렇게 다가가는 건 너무 유치하게 느껴졌어요. 얼마든지 그럼 자기 스스로 자신 있으면 아 나는 이런 매력이 있는데 네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난 그렇게 할 것 같아. 네가 진짜 좋은데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매력이 있어. 만나보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너무 이렇게 뭐 강압적이거나 뭐 어떤 것들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상대방의 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런 보호도 없이 아무런 대가나 지원도 없이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누가 누구의 삶을 마음대로 그렇게 저당 잡을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오직 사랑으로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과 심장일 때만. 그리고 그런 마음이 같을 때, 내 마음이 너의 마음과 같을 때, 그때만 저는 심장이 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서로 통했을 때, 그때만 사랑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저는 그런 심장이 뛰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왕자님이라. 진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슈렉이라도 마음이 착하고 인성이 괜찮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그런 외모나 외관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사람이 아름다운 심성을 가졌는가, 그리고 진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런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게 저는 훨씬 더 인간적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지, 어떤 뭐 그런 지식층에 있다거나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거나 뭐 좋은 학교를 다녀서 유학을 다녀왔다거나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발바닥처럼 느껴졌어요. 진짜 어떤 최고 위에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품격과 그런 인품들을 갖추지 않으면 저는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 스크루지 영감탱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김밥 장사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해서 뭐 몇십억을 모았는데 그 돈을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다 전 재산을 기부하고 그랬던 분은, 이분은 정말로 거인이다. 자기도 이렇게 얼마나 고됐겠어요. 그렇게 김밥 말아서 뭐 일찍부터 장사 시작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나의 고생을 그냥 오로지 그렇게 공적인 부분으로 사회에 공헌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거인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거나 어떤 위치에 있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진 사탕, 젤리 하나, 초콜릿 하나 옆 사람이랑 나눠 먹어서 상대방, 그리고 뭐 시원한 물이나 음료 같은 거 이렇게 나누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내가 이런 마음을 100%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은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선물은 크고 작고 뭐 그런 경중 이런 거랑 상관없이 마음이다. 정말로 진심을 담았으면 사탕 하나에도 모든 마음이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산의 진미 온갖 비싼 것들을 다 사주고라도 상대방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는 그런 밥 먹는 자리라면 저는 싫더라고요. 갈 때마다 그런 상황이 겹쳐지면 너무 싫고 또 예상이 되는 자리면 가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학과 여우의 초대예요. 막 차려놨어. 그런데 먹을 수 없는 음식들로 막 해놓고 말은 정말로 막 이상한 말만 하고 그러면 아우 먹다 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싫어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뭐 라면을 먹어도 행복하게 먹고 싶고 그냥 진짜 뭐 삼각김밥을 먹어도 그냥 분식을 먹어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그냥 아무 별거 아닌 일로도 깔깔거리고 그렇게 히히덕거리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갖고 싶고 또 뭐 손잡고 산책하고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행복들이 정말로 행복하다면 정말로 둘만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감이나 그런 것들은 정말 100%의 만족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심장에서부터 연결이 돼서 그렇게 밀접한 접촉까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마음으로 먼저 좋아해서 그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좋아할 수 있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랑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이상하게 사람이 어떤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그런 성적인 상품으로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속이 많이 상해요. 너무 속이 많이 상하고 또 그렇게 그런 선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마음과 심장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뭐 부끄러움도 있을 거고 자존감도 있을 거고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마음들을 슬픔을 느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너무나 소중한 마음들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그 사람이 너무나 부끄럽거나 그렇게 어려워하는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그런 주문들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범위들과 수위들을 정해서 만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존중과 배려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가 통용이 되는 나눠보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저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거는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 어느 부분까지 가능하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점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현생은 정말 이 몸 하나로 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다 써버리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몸이 한번 망가지면 회복할 수도 없잖아요. 잃어버린 건강은. 그러니까 저는 늘 고민하고 걱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몸 하나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어른들이 아이들의 몸을 지켜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40대 뭐 남녀의 그런 신체 바이오 리듬도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라고 하면 여자보다 좀 더 그런 신체 기능적인 부분이 일찍 찾아올 것 같은데 뭐 40대 중반 이 정도면 찾아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러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미래까지 생각을 안 해주고 어떤 것들을 진행한다고 하면 너무나 책임감 없는 어른들의 마인드와 태도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이 희생했던 시간들과 투자한 노력들, 성과물들은 반드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 인생과 내 온몸을 갈아넣은 이것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기도 하고 또 그런 보상들을 통해서 건강과 맞바꾼 인생인데 그 건강과 맞바꾼 삶들을 보상으로라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늘 얘기하는 거예요. 뭐 몸이 상하게 됐다 이렇게 뭐 인간을 상품이라는 그런 가치 또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그냥 정말로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서 이 사람이
이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고생하고 애쓰고 살아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인생을 이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설계해 줄까? 이 사람이 가진 재능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재능을 살려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너는 뭐가 하고 싶어? 어떤 것들을 더 개발해 볼까? 내가 보기에는 네가 이런 방면에 재능이 있는 것 같더라.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 그리고 운이 좋으면 뭐 120살 이렇게까지 고령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반드시 이런 대안들은 필요하고 그런 그 나이까지 살아가려면 아무래도 병원을 가야 되거나 그런 일이 많아질 거잖아. 그러면 병원비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영양도 골고루 섭취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거에 합당한 음식들을 사 먹을 수 있는 경제적 기반도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삶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금을 하거나 이렇게 주식을 하거나 너한테 바람직한 그런 경제적인 그런 구축망들도 잘 구축하면서 살아가자.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은행을 이용하거나 뭐 앱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앱으로 이용하거나 뭐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 있어라고 실질적으로 실생활도 직접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생활들이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어른들이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좋은 거는 부모님이 해줘야 되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 기타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나와의 인연이 끝나고 이런 어떤 계약이나 아니면 뭐 시설에서 머무르는 기간도 고3까지 끝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만두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 아이가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런 마음에 힘이 없이 키우면 자살을 많이 해요. 저도 보육원에서 아이들 키우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자살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자살을 생각하고 그랬던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동료들이나 가깝게 그런 죽음들을 경험하면 마음의 병을 얻기가 쉬워요. 훨씬. 왜냐면 나랑 같이 어린 그런 시절들을 보냈는데 그러면 고민들도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소중한 지인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 거고 그런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리적인 지원이나 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이렇게 고단하게 신체를 이용해서만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을 같이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몸도 아프지 않고 마음이 안 아프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빛을 잃지 않고 마음이 아프지 않아야 정말로 그렇게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로 다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얼굴에 빛을 잃지 않고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막 진짜 뭐라고 하지? 어떤 뭐 티 없이 해맑게 웃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서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체들 뭐 식물 동물 다 포함해서요. 정말로 행복하고 많이 웃고 그래서 살아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늘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리고 가면 쓰고 만나지 말고 그냥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교감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너무나 소중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친구들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귀한 내가 또 다른 귀한 누구를
힘들게 하거나 아프게 하면 되겠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해. 그리고 나도 특별하고 너도 너무나 특별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함들을 우리가 또 가진 재능들이나 이런 마음들, 이런 잠재력들, 창의력들은 너무 다르잖아. 그래서 네가 가진 부분의 생각들과 마음들,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과 마음들을 나눠보자. 그래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자 해서 다른 생각이 지탄을 받고 그렇게 돼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네가 나의 어떤 생각의 회로를 열어줬어. 고마워. 그렇게 내 생각을 열어주니까 내가 내 성장에 도움을 준 사람이니까 정말 그런 점에서는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하면서 권유하거나 제안하거나 잔소리해서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어때? 이렇게 제안해 보는 거예요. 제안과 뭐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거는 강요랑 제안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의 삶도 간섭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독립적인 성향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생활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존중을 하고 지켜주고 배려할 부분이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거나 무슨 사건만 있으면 벌떼같이 공격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말아요. 그런 욕을 온전히 다 먹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렇게 온갖 욕을 얻어먹고 있다면 어떠세요? 이렇게 늘 나와 상대방의 입장이 다르지 않으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기분이 너무 좋지 않겠다.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겠다. 그러면 슬프고 마음 아픈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너무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막 자살하고 죽고 싶어. 거기다가 막 욕하고 비난 막 해서 죽어라 죽어라 해서 정말로 죽어버리게 만들고 싶으세요?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나한테 누군가가 늘 사랑을 주고 늘 관심을 주고 그렇게 예쁜 화초에 물 주듯이 나한테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 100% 쏟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죽어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니까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곳에서 느꼈던 그런 사랑들을 아낌없이 다 드리고 그럴 테니까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 한편에서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려는 친구가 한 명쯤은 있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어떠세요? 정말 사심 없이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욕을 해서라도 바로잡고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무례하게 대하거나 그런 건 정말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 바탕에 있는 마음들은 누구나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사람이야. 명품이야. 명품은 몇 개는 복제도 가능한데 나는 복제도 안 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내가 혼자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무나 특별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특별함과 너도 역시 그런 사람이잖아요. 상대도 또 상대와 같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특별하고 너도 특별하고 그리고 어떤 잘못된 부분과 그 사람과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너무 심한 범죄를 저지르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지만 사소한 실수거나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본인이 반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 나도 실수할 수도 있고, 나도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사람인데, 너도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이 부분은 실수를 했구나. 혹시 괴로운 일이 있어서 그랬어? 혹시 네가 마음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랬어? 그래도 조금 더 조심하지 그랬어. 그래도 안 다친 건 너무나 감사할 일이야. 근데 이번 실수는 정말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우리 이제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 저지르지 말자. 왜냐하면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네가 잘못되면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좀 더 조심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볼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그리고 또 침울해져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모든 지탄을 받고 모든 비난을 받는데 그러면 괜찮아. 그래도 이거 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근데 너는 정말 잘하는 면이 너무 많잖아. 이번 실수가 너의 잘하는 면이나 네가 가진 장점들을 가릴 수는 없어. 이거는 좀 조심하지만 또 네가 너무 기죽어서 이렇게 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 반성은 하되 그래도 너무 슬퍼하거나 그런 수렁에 빠지지는 말자. 그렇게 보고 또 예쁘게 바라봐주고 그렇게 그리고 다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들인데 그렇게 자녀들이 욕먹으면 부모님 가슴 찢어질걸요? 내가 못 먹더라도 내가 못 입고 못 먹더라도 아이 입에 넣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고 아이가